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조체 필법의 전조체 점획 필법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조체에서 획이 변화가 같은 획이라 할지라도 한 문자 한 자 내에서 변화가 있거나 또는 한 획 중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붓을 중봉으로 끌고 가느냐 안 그러면 편봉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획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봉 필법으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관은 세우되 이 호가 쓰러져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어떻게 묻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필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앞에 잘 안 되시는 분은 앞에 지필법 부분에서 좀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석고문은 획이 평이하지만 청나라시대 우창석이라는 화가이면서 서예가가 쓴 전서의 대가이시죠. 78세에 생을 마감한 분인데 이 작품 중에서 이분이 쓴 작품 중에서 수진댁 허당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8세에 쓴 작품입니다. 67세에 쓴 작품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인변입니다. 이런 변의 변화가 있죠. 자, 굵기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여기 굵고 좀 가늘게 내리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를 세게 눌러야 되겠죠. 반대로 눌러서 탄력을 주고 바로 붓을 뒤집어서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쓰러뜨리자 눌러서 압력을 주면서 그러면 이런 획이 되겠죠. 여기서 살짝 돌아서 붓을 세워주는 겁니다. 붓을 끝까지 밀어서 세우는 거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갈방을 쓰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끌고 가셔야 됩니다. 곡선을 끌고 가서 다시 마지막엔 더 눌렀다가 밀어줘야 동그랗게 나오죠. 원필 되죠. 자, 이것도 획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획 안에서 중봉을 잡아야만 이런 획이 나와요. 끌어서 또 밀어줍니다. 다시 눌렀다가 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 얼마큼 떨어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획은 길숫자인데 이 획은 굵어졌다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눌렀다가 다시 뒤집어서 여기 한 다음에 살짝 힘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누르죠. 3절 하듯이 눌러서 자, 눌렀다가 이 끝이 어떻게 뾰족해지나 보세요. 끌었다가 눌러서 밀어주면 뾰족하게 되죠. 이거 살짝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같은 위치에서 내려주죠. 자, 여기도 변화가 옵니다. 자, 오른쪽 가다가 다시 끌다가 세게 눌러서 왼쪽 밀고 여기 판 후에 돌아와서 살짝 굽어서 여기 면을 바꾸서 끌어줍니다. 자, 끌어서 여기까지 오죠. 가늘게.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찔러서 이 부분을 하얀 부분이 좁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획과 획의 사이에 하얀 부분이 좁다, 굉장히 좁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눌러서 다시 밀고요. 자, 여기도 살짝 돌아서 곡선으로 내려옵니다. 달락말락. 여기 또 오른쪽 돌아서 오른쪽 달락말락 돌아서 그 다음에 곡선으로 내려 어디까지 왔나 잘 보시고 이거 처음 끝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은 평이하게 같은 굵기를 줬네, 그죠? 그랬을 때 요 흰 부분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획의 변화, 굵기 변화 이런 것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우변에 나오는 진동할 진자인데 이걸 한번 보죠. 자, 이것은 수평으로, 그죠? 여기 판 위에 수평으로 바로 꺾어서
절을 해서 절필을 해서 살짝 밀다가 눌러서 다시 왼쪽으로 밀었어요. 섰죠. 자, 이때 이 중앙에서 오른쪽에서 다시 역입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죠? 더 세웠을 때 어떻게 돼? 반은 밀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다음에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갈방에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슬쩍 내려오죠. 곡선으로 약간 안쪽 틀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가서 또 그만큼 밀어서 왼쪽을 밀어서 쓴 다음에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죠. 곡선으로 줍니다. 다시 안쪽으로 살짝 뛰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춰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안에서 좁게.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부터 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살짝 반대로 밀죠. 밀면 섰죠. 섰을 때 살짝 아래로 굵기를 맞추면서 눌렀다가 잡아 끌고 끌어잡아당기면서 점점 지면에다가 눌러주면서 누르되 끝을 어떻게 끝방향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끝방향으로. 자, 꺾어진 부분 눌러주면 굵어지겠죠. 그래서 위에서 올려줍니다. 약간 좁게 올려주고 다시 여기도 또 올라가서 약간 올렸다가 눌렀다가 오른쪽으로 뽐 하면서 끝을 뽑아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가운데 내려오죠. 자, 여기 세게 누른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살짝 세워서 완전히 세워놓고 누르고 쓰러지면 돼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획 속에서 다시 왼쪽으로 세워서 다시 쓰러진 다음에 세운 다음에 그 자리에 눌러놓고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끌어주시면 돼요. 자, 요런 획. 이것도 가늘고 좀 굵고 뭐 약간의 변화가 있죠. 그리고 획과 획이 사이가 좁게 만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오창석 수준택 허당기의 필법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불굴주자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불굴주자. 자, 불굴주자인데 마치 나무목 부분에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풀초를. 자, 여기 판 다음에 다시 밀어 세워서 누르고 누르고 여기 잠깐 치면 안 쓰러져요. 자, 그 다음에 살짝 가다가 반쯤 가서 살짝 왼쪽 눌렀다가 또 눌렀다 뜁니다. 수직으로. 그럼 수직으로 필관과 봉이 수직으로 눌러도 안 쓰러져요. 자, 그 방법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여기 되죠. 살짝 돌아서 또 여기도 그대로 눌러볼게요. 수직으로 굵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태 여깁을 정식으로 여깁을 안 해도 되죠. 쭉 눌러서 끌다가 여기 마지막에 또 눌러 살짝 끌다가 밀어주면 되겠죠. 자, 이 가로 눌러서 하나, 둘, 셋 돌아서 여기서 내려옵니다. 넓지 않게 내려와서 살짝 밀어주고요. 또 오른쪽 가서 그만큼 돌아서 눌러주고 쭉 끌어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까지요. 자, 그 다음에 곧 가짜야 눌러서 자, 눌러서 돌아서 하나, 둘, 셋 또 오른쪽 가서 눌러서 돌아서 하나, 둘, 셋 좌우로 맞춰놓는 거죠. 여기 가늘게 또 곡선으로 내려옵니다. 또 이거 사실 곡선 빨리 가죠. 당겨서 빨리 끌어줍니다. 여기 눌렀다가 3절 하는 듯 하면서 빨리 끌어주면 되죠. 여기까지요. 네, 다음은 7자 쉬운 7자를 한번 어떻게 운필을 하면 이런 획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되는 이유가 역입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역입이 안 되거나 또는 중봉이 안 됐을 때 전선은 반드시 역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역입으로 갈 때도 칠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1, 2, 3 필압을 주고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세울 때도 3으로 했으면 2, 1, 3, 2, 1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조금 움직여서 다시 1, 2, 3 눌러준 다음에 3으로 같은 굵기니까 3으로 눌러준 다음에 하나, 둘, 이때 잠깐 봉을 잡아 당기면서 중봉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 동작을 취하면서. 자, 그 다음에 살짝 눌렀다가 왼쪽으로 밀어주면 탄력이 쓰게 되겠죠. 이때 쓰면 3이면 3, 2, 1 살짝 아래로 수직으로 눌렀다가 뜁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죠. 먹방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위에 올라가는 획도 반대로 이것은 팔이 굽어 폈다는 요 동작입니다. 이건 팔이 팔꿈치가 나가는 동작이죠. 요 동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한 다음에 반대로 갔다가 탄력을 주고 다시 세워서 조금 위로 움직여서 쓰러뜨려 줍니다. 같은 3으로 눌러줄 때 이런 구부기가 되겠죠. 획 속에서는 반드시 멈춰도 이때 중봉을 잡아주고요. 살짝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돌지 말고요. 밀어 세우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밀어서 세운 다음에 눌렀다가 다시 그 3으로는 심으로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리고 나서 살짝 위로 올렸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밀어야 서지겠죠. 섰을 때 살짝 눌렀다가 다시 아래로 3으로 눌러놓고 약간 곡선이니까 멈칫 약간 꼬여 들어가게 오른쪽으로 꼬여 들어가게 면이 그래야 바뀌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눌렀다가 밀어서 여기서 세워지죠. 쓸 때 여기서 쓰면 되겠습니다. 7자요. 자, 다음 10자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쉽죠. 자, 여기 1, 2, 3 눌렀다가 다시 세워서 다시 가져오고 쓰러졌을 때 봉이 가운데에 있나 보십시오. 이 뾰족한 털이 그럼 멀리 잡아당기면 보입니다. 바로 그 위에서는 안 보여요. 쓰러뜨리고 멀리 잡아당기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봉이 됐으면 하나, 둘, 셋, 3단계로 다시 오른쪽을 눌러주는 듯 다시 왼쪽으로 힘을 빼고 서주면 되겠죠. 세우는 것은 드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는 거라 그래서 역시 막 여기벼 자 눌러서 다시 반 중봉 잡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쭉 길게 내려와서 살짝 힘을 뽑아주면서 빼주면서 밀어주면 되겠죠. 십자요. 이건 십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필법으로 쓰는 것이 이제 오창석이 쓴 수진택 허당기 필법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조금 그 후에 나온 법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서령 인삭인데 이것은 바로 71세 때 쓴 법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창석이란 분이 78세 중에서 71세에 67세에 쓴 것이고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은 71세에 쓴 이런 법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시면 서령 인삭인데 어떤 회계 변화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맨 앞에서 한번 볼까요? 자, 쉬운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록할 기자입니다. 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약간 우상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다른 건 수평인데, 근데 이것은 같은 획 중에서도 똑바로 평에 가면 될 텐데 변화를 줬습니다. 어떻게 변화 줬냐면 눌렀다가 다시 세워주는 과정에서 다시 역입을 하는 과정에서 눌렀습니다. 더 굵게 수직으로 누르면 굵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움직이면서 힘을 뺀 겁니다. 가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눌렀다가 수직으로 눌렀다가 힘을 빼면서 갔습니다. 이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팩에 자 여기 가늘게 살짝 돌아서 자 여기도 좀 굵게 돌았네요. 자 여기 파고 다시 꺾어서 다시 오른쪽으로 약간 각지는 느낌도 있어요. 야, 이것이 좀 다른 방법이네요. 좀 내렸다가 만나 서주고 또 내려주고 다시 밀고 자 이거 먼저 가도 좋습니다. 또 여기 펴고 올라가서 내려주고 다시 꺾어서 다시 약간 우상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획이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공간 하얀 부분 이 공간도 똑같지만 이 변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이 두 자로 되어 있는 복합자 중에서는 이것을 요 사이도 좁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간도 좁다 이거죠. 가서 다시 위로 올려 세웠다가 다시 뒤집어 놓고 살짝 끌어주고요. 네, 비스듬히 오른쪽에 돌아서 다시 여기도 좁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좁죠. 내려와서 다시 내려다가 밀어서 가늘게 다시 올라가서 뒤집고 가늘게 내려오다가 점점 요 부분에서 멈칫하면 눌러주면 되겠죠. 굵게 눌렀다가 조금 힘 빼면서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밀어서 다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늘다 굵어지는 획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산자 한번 볼게요. 물수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가장자리부터 해도 되는데 가운데부터 자 여기 세게 눌렀습니다. 이때 이 속에는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눌렀겠죠. 다시 세워서 자 끌었다가 다시 뒤집어 주는 거죠. 반대로 반대면이 닿게요. 자 약간 돌고 가늘게 돌고 또 점점 누르면서 끝에 가서 눌렀다가 다시 끄는 듯 밀어주면 이런 획이 변하고 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눌러서 다시 여기서 면 바꾸니까 밀어 세워서 다른 쪽이 닿게 눌렀다가 다시 위로 밀으니까 이런 획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워주고 또 눌렀다가 여기는 반대로 눌렀다가 힘을 뺍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가늘었다가 굵어지는 거고 굵었다가 가늘어지는 획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획의 변화가 온다. 요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어떻게 눌러주면 되겠죠. 시랍을 주면 굵어지죠. 그리고 움직일 때 힘을 빼고 살짝 눌렀다가 끌다가 밀어서 섰을 때 살짝 눌렀다 뛰면 됩니다. 이때 이런 하얀 부분의 간격을 얼마큼 떨어졌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자 이제 맑을 청자 물수변이 들어가 있는 맑을 청자를 한번 써볼까요? 맑을 청자를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수변입니다. 자 여기 세게 눌러서 다시 가다가 힘 빼고 또 방향 바꾸고 또 누르면서 끌고 다시 힘 빼면서 다시 끌다가 밀어주고요. 그럼 변화가 오죠. 자 이거 좀 돌아가서 사이 아주 하얀 부분이 좁죠.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밀어서 끌다가 밀어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눌렀다가 좁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도 가늘게 눌렀다가 점점 굵게 누르면서 조금 길게 내려오다가 밀어줬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좁습니다. 눌러서 다시 조금 나오는 듯 밀어서 자 물수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갔죠. 올라가서 뒤집고 살짝 돌아서 놓고 또 여기 판 다음에 살짝 내려와서 바꿔 쭉 면 바꾸고요.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이거 가로 자 하나 여기도 하얀 부분이 좁죠. 그러면 좁혀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딱 밀고 세워주고 조금 가운데서 잘라주면서 내려옵니다. 만나 서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또 하얀 부분 좁죠. 굉장히 좁습니다. 자 여기도 좁게 곡선 쭉 내려다가 여기다가 좁게 요 사이가 좁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왼쪽으로 배가
불렀는데 눌렀다가 힘 빼면서 살짝 끌다가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좁고요. 이 하얀 부분, 이것도 점 S자로 찍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여기도 좁게 해서 마무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때 끝에가 심 들어가고 중간에 심을 뺀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좀 쉬운 자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획을 먼저 할 것이냐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이 획부터 먼저 위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세게 눌렀다가 다시 약간 세워주면서 밀어서 쓰러뜨려 놓고 잡아 끕니다. 안 끌려오게 끌려놓고 다시 갈 때는 힘을 뺍니다. 빼고 살짝 돌아서 놓고 세워서 또 다시 내렸다가 다시 또 세워서 왼쪽 하얀 부분 좁게 돌다가 다시 세워서 왼쪽으로 배가 부는 곡선으로 면을 바꿔놓고 중봉을 잡으면서 쭉 내려오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눌렀다가 밀어주면 되고요. 이때도 끌어주면서 밀면 이렇게 되겠죠. 끌어주면서. 자, 여기서 이 하얀 부분 달락말락 눌러놓고, 그 다음에 곡선, 오른쪽으로 틀면서 곡선을 밀어서 다시 여기서 끌다가 세워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획의 변화가 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같은 오창석 계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 연조가 경륜이 깊을수록 좀 획이 활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심화로 들어가서, 자, 우리 그 같은 전서 있지만, 자, 이양빙 3분기라는 것이 있고요. 이양빙 3분기 전도체 도 있을 것이고, 사체 천자문에 나온 전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오늘은 이양빙 3분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획의 굵기가 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아주 가늘게 해서 글씨가 좀 늘씬하다랄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 청나시보다 훨씬 이전 것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법적은 당나라 시대의 이양빙이라는 분의 그 3분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획이 되게 아까 오창석보다는 좀 가늘게 구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먼저 선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늘게 내려왔습니다. 역시 방필획 같으면서도 이제 원필입니다. 오른쪽 꺾었다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방필이 되죠. 쭉 내려오다가 다시 왼쪽부터 해야 되고 오른쪽부터 해야 되는데 왼쪽 가겠습니다. 자, 눌렀다가 다시 조금 가서 방향 약간 바꾸면서 내려옵니다. 끊어줍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는 듯 하다가 내려와서 다시 세게 밀어놓고 내려가는 방향 반대까지 이 획에서 서줍니다. 왼쪽 끌다가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눌러서 여기도 눌러서 잡아 끌고 또 세워서 누르고 또 쓰러진 다음에 끌고 또 곡선으로 쭉 내려와서 밀고, 이때 획이 화선지에 콕 박히는 느낌으로 힐압을 주면서 끌어야 됩니다. 자, 방향 돌 때 이럴 때는 힘을 빼고 빨리 가도 됩니다. 빨리 가야 힘을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늘더라도 다 중봉을 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 자가 모실시자인데 사람이 이제 또 나왔죠. 자, 역시 이거 오른쪽 위에부터 먼저 해볼까요? 곡선으로, 자, 여기하고 살짝 돌아서 좀 내려가다 또 한번 들썩 들어서 또 한번 들어서 다음 면 바꿔놓고 또 들어서
바꿔놓고 왼쪽 곡선으로 쭉 내려왔다가 끌다가 다시 끄는 듯 밀어서 세워줍니다. 자, 여기 살짝 돌아서 여기 곡선으로 오른쪽 배가 불듯 곡선으로 끌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까 앞에서 먼저 썼던 처럼 내려주고요. 저 왼쪽부터 가도 되고요. 와서 살짝 내려놓고 오른쪽 그만큼 떨어져서 살짝 세워놓고 다시 세워놓고 눌러오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가서 끌어다 놓습니다. 자, 이 가로 이곳에 간격 맞춰서 그다음에 여기다 또 O자를 곡선으로 내려오고 다시 여기도 그만큼 떨어져서 곡선으로 가서 살짝 돌아서 세워주는 겁니다. 밀어주는 거. 또 눌러서 자리 잡아놓고 끌어주고 여기서 살짝 멈췄다가 오른쪽 곡선, 왼쪽 아래로 곡선, 약간 곡선 느낌을 끌다가 밀어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 또 가로 가늘게 넓지 않게 가서 마무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굵기가 다르면서도 크기는 같다. 이런 식으로 구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관건은 붓이 쓰러졌다가 세워졌다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중봉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좀 밑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름명자 이 곡선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곡선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오른쪽 위에서 여기 펴가지고 쓰러진 다음에 곡선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들썩 하면서 내려오면 면이 바뀌어집니다. 일단 눌렀다가 밀어서 세워주고요. 여기도 돌면서 곡선으로 돌면서 그쪽 들썩. 자, 여기도 왼쪽 들썩 멈췄다가 곡선으로 쭉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곡선을 따라서 이 전체 길이를 반해서 내려오면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출발해 가지고 커다란 아래가 둥글 원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가늘게 와서 오른쪽 끌고 그 같은 위치에서 살짝 멈췄다가 획거리게만 멈췄다가 살짝 돌아서 밀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다음 자를 보면 인간 셋자인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여기 이때 찔러 놓으세요. 많이 안 쓰러져도 찔러 놓으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끝방향으로 눌러주는 거죠. 끝방향으로 끝으로 이 끝방향으로 꺾어지지 않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밀 때도 반대로 밀어서 자, 위아래 위로 갔다가 아래로 만나 서주고 쭉 끌어줍니다. 길게. 자, 그 다음에 어렵지만 요거 위에서 돌아서 살짝 왼쪽 또 세웠다가 다시 내려오고 쭉 끌어서 곡선으로 내려왔다가 밀어줍니다. 자, 그럼 좌우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좌우 요 하이드반 요 같은 위치에서 꺾어주고 그 다음에 돌고 또 그만큼 내려와서 반대로 또 꺾어서 내려오고 왼쪽은 좀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부터 되고 이쪽부터 해야 되는데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눌러서 곡선으로 내려오다가 여기 눌러서 곡선으로 내려오다가 또 세워서 다시 내려오는 십자 위에 살짝 걸치도록 갖다 놓습니다. 오른쪽도 그만큼 돌아와서 여기 판 다음에 다시 내려와 곡선으로 내려오다가 요걸 감싸듯이 돌아서 중봉 잡아놓고 쭉 끌어서 살짝 내려오다가 밀어주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런 획의 간격이라든가 좌우를 같게 한다든가 여기 중요합니다. 잘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중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고치는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좌우 대칭이 되는 문자를 중심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문자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여기
찔러서 놓고 다시 세워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살짝 또 밀어서 세웁니다. 이때 완전히 세운 다음에 누릅니다. 그 다음에 쓰러져요. 약간 쓰러진 다음에 쭉 끓듯이 붓이 펴지게 쭉 끓다가 곡선으로 약간 내려와서 다시 밀어줍니다. 그거만큼 또 이쪽도 가줍니다. 좌우 또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살짝 곡선 여기서 한번 슬쩍 내려오고 곡선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때 여기 중심이니까 중심에서 꺾어지도록 이렇게 맞춰서 그만큼 돌아와서 다시 쭉 끌면서 좌우를 맞춰주면서 내려오면 되겠죠. 자, 문자였고요. 다음에 행자입니다. 단일의 행자. 자, 좌우 대칭 획들. 자, 여기 오른쪽부터 자, 곡선으로 쭉 끌고 다시 세워서 약간 부드럽게 곡선을 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위치에서 그만큼 들어가서 다시 그만큼 꺾어서 같은 위치로 그 길이만큼 가줍니다. 자, 이것도 또 왼쪽에서 돌아서 왼쪽 곡선 한 들썩한데 곡선으로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배가 부르게 곡선 또 한 들썩해서 내려오고 다시 밀어주고. 자, 이걸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왼쪽 곡선으로 내려와서 밀어주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왼쪽 거 보면서 그 길이만큼 간격만큼 떨어져서 그 길이도 같이 만들어서 다시 위치가 정해지면 밀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항비 상분기는 이제 말 그대로 1분필 정도로 써준 걸 볼 수가 있고 획이 변화가 별로 없고 곡선이 많다. 좌우 대칭인 이런 획. 자, 요것을 이제 중심을 설명드리면, 자, 내려가는 거는 팔이 구부러진다 그랬습니다. 이쪽은 이제 손바닥이 아래 내려갔으면 이쪽은 반대 손등이 아래 내려갑니다. 요 손바닥이 아래 내려갔으면 다시 손등이 아래 내려가고, 여기 손등이 아래 내려갔으면 다시 손바닥이 내려가는 겁니다. 정반대가 되겠죠. 자, 요것은 손등이 아래 내려갔으면 손바닥, 요거는 손바닥이 아래서 손등, 이것도 손바닥이 아래 내려갔으면 자, 손등, 손바닥. 여기서 변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손바닥이 아래 내려갔으면 이거는 손등 다시 여기서 손바닥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그 직선인 것은 이건 뭐죠? 이 방법. 나중에 숙달됐을 때는 손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팔은 안 움직이고 손가락만 구부려줘도 여기까지 오죠. 요것도 마찬가지 다시 뒤집어서 요건데 짧게도 팔이 구부러지고 처음에는 팔이 구부러지고 팔꿈치가 펴지고 요거는 팔꿈치가 나가고 그죠? 요것도 팔꿈치가 나갑니다. 요거 팔이 나가고 팔꿈치가 나가고 팔꿈치가 나가고 그건 팔이 구부러지고 자, 요 팔꿈치가 나가고 다시 팔이 구부러지고 다시 팔꿈치가 나가는 동작이죠. 자,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울 때는 이렇게 곡선일 때 이렇게 도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구참 도울 때는 자, 여기 손바닥이 안 내려갔으면 손등, 그렇죠? 자, 다시 손바닥이 내려갔으면 이건 손등으로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손등 이쪽으로 손등으로. 이 손바닥이면 이쪽은 손등으로 내리면 같은 내리는 거죠. 반대로. 왜냐면 이쪽이 닿았으면 다음엔 이쪽이 닿는 거니까 다시 손등이 안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손바닥, 손등. 자, 이것도 손바닥 해도 됩니다. 대기는 손등. 자, 다시 손등. 자, 요거 다시 손바닥이 안 내리고 손등. 요거는 이거 손바닥이니까 손등이 안 내리고 손바닥. 다시 손등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손등으로 쓰러져서 내려오면 됩니다. 다시 손바닥, 손등, 손바닥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면 바꿔주는 걸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 기역 이언에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역권 이언에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에 자, 가로는 손등이 아래 내려간다.
세로는 손바닥이 아래 내려간다. 다시 요거는 니은은 손바닥이 아래 내려간다. 다시 여기서 손등이 아래 내려간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니은은 이런 식으로 도는 겁니다. 자, 요걸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 원은 곡선은 니은식으로 끌어주면 된다. 원을 해볼게요. 돌아서 다시 왼쪽 돌아서 이렇게 도는 것이고요. 이거는 기억과 똑같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손등이 아래 내려갔으면 다음에 여기 9시, 3시에서 손바닥이 아래 내려가게 끌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 하고 또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잘 여기 대입해 볼까요? 왼쪽이죠? 자, 여기 왼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와다가 이렇게 도는 거죠. 여기 오른쪽이 됩니까? 오다가 이렇게 도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반대죠? 반대. 여기 갖다 이렇게 꺾어서 다시 와서 여기 반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의 이해를 어떻게 면을 바꾸는지 이해하면 되겠어요. 면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서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글씨가 있는 이쪽 면이 이제 위쪽으로 닿는 쪽이라면, 이쪽이 닿아서 갔으면 다음에 이쪽이 닿는 거죠. 반대로. 자, 이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가 닿고 온다는 거죠. 털이. 그럼 세웠을 때 반이 니은을 때는, 자,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자, 여기 이쪽 글씨가 있는 쪽이 닿습니다. 다음에는 원래는 90도면 이쪽이 닿는 게 정상이죠. 근데 붓은 완전히 반대로 이쪽과 이쪽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서 이쪽 도는 동안에 이미 다른 면이 닿기 때문에, 자, 돌아서 이 글씨가 안 보이는 쪽이 아래로 내려간다. 니은은, 기역은 그렇고, 니은은, 자, 글씨가 있는 쪽이 위로 왔으면 다시 글씨가 있는 쪽이 뒤로 밑으로 깔린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붓으로 할 때는 이 면이 동그라니까요. 동그라니까 이 안에는 잘 보시면, 원에 할 때 잘 보시면, 자, 요쪽 면도 있고 요쪽 면도 있고 요쪽 면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겠죠. 점점 면이 달 때 점점 살짝 돌고 점점 돌고 이렇게 면이 바뀌겠죠. 점점. 그래서 여러 번 서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빨리 쓸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주는 180도 뒤집어주는 거죠. 이쪽이 왔으면 180도 이쪽이 반대로 뒤집어주려면 이렇게 팔꿈치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십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다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할게요. 요거는, 자, 이렇게 왔으면 만약에 이쪽 손등이 아래 내려왔으면 이건 손바닥이 되겠죠. 손등이 아래 내려오고 손바닥이. 요거는 요 손등이었으면 이건 손바닥이 아래 내려오고 손등이 아래 내려가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이렇게 돌았죠. 그러면 뭐가 똑같습니까? 요것도 이쪽 면과 똑같죠. 요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와 똑같죠. 그렇죠? 요거와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거죠. 만나보세요. 자, 여기가 팔꿈치가 나가나서 니은이라 그러면, 여기가 팔꿈치가 들어온다. 그래서 팔꿈치가 겨드랑이 붙는다. 들어온다 그래도 디귿이 되겠죠. 그러면 들어온다. 요거는 나간다. 팔꿈치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요 부분 같죠. 요거, 자, 요 부분은 뭐가 똑같습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요 부분 똑같죠. 요거하고 요거 짝꿍이네. 이거 바깥에 이거고 짝꿍이네. 이렇게, 그죠? 착각할 때가 있죠. 이렇게. 요거 짝꿍입니다. 요거는 안쪽 거 짝꿍이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팔꿈치가 팔꿈치가 겨드랑이 붙었으면 팔꿈치가 나가죠. 이건 팔꿈치가 나갔으면 팔꿈치 들어오죠. 자,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팔꿈치 그냥 놔두고 쓰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들어가고 나고 이걸 잘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전서에서 비롯되는 필법이고요. 전서에 비롯되는 필법을 한 해서나 이해서나 행서나 초서 다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원 바꾸는데 아까 뭐가 똑같습니까? 자, 이쪽이 왔으면 이쪽이 닿죠? 그럼 뭐가 똑같습니까? 이 원과 똑같죠? 반원. 여기서 바꿔주는 이 원과 똑같죠? 그 각도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돌아야겠죠? 자, 그러면 손등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손바닥이 아래로, 손등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손바닥이 안 내려가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손등이 내려갔다가 손바닥이 안 내려갑니다. 그죠? 자, 이것도 손등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손바닥이 안 내려갑니다. 요거는 손바닥. 손바닥의 반대는 손등. 그런데 이쪽을 굽어줬기 때문에 역시 같은 방법입니다. 그죠? 손바닥이 안 내려가죠? 만약에 이렇게 굽어줬다면 다르겠죠. 이렇게 뿌리면 손등, 손바닥 이렇게 되겠죠. 손등, 손바닥. 요거 똑같죠. 손등, 손바닥. 똑같습니다. 자, 요거 실자 해볼까요? 자, 요건 다 알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바꿔요, 면을? 세워서 왼쪽 뽑았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죠. 요건 뭐가 똑같아요? 안 그래? 미연하고 똑같고, 요거 세워서 이쪽 다는 거 똑같고, 원으로 보면 왼쪽 반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요거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렇게 돌죠. 도는 지점만 달라요. 면 바꾸는. 도운다는 것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면을 바꾸는 거죠. 세워서 이쪽이 닿게. 자, 이쪽이 닿았으면 다음엔 반대로 반대쪽이 닿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는 거죠. 요거는 왔으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겠죠. 이렇게. 여기서 다시 또 여기 곡선이니까 또 여기서 한번 또 바꾸죠. 이렇게 또 돌아야겠네요. 반대로. 왜? 와서 왼쪽 돌고 오른쪽 돌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도는 거죠. 여기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끌어줄 뿐이지 왼쪽 이런 원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쪽 이렇게 조금 끌어주는 거 조금 더 덜 구부러지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요걸 더 덜 구부러지게 한다면 요런 지금 저것처럼 실제처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각도가 좀 다를 뿐이지 방법은 똑같다. 이렇게 돌아야 되고 요것도 이렇게 돌아야 되고 이렇게 덜 굽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려오지 않고 살짝 돌아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집가자에서 볼까요? 또 집가자에서 자, 이후에는 알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겠죠. 뛰지 말고 보통 이렇게 뛰고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세워놓고 눌러놓고 바로 쓰러져서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뛰지 않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똑같습니까? 요거는 자 내려오다가 세워서 이쪽이 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내려와서 이쪽이 닿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이쪽이 닿는 거죠. 반대로. 자 이쪽이 닿으면 반대로 또 이쪽이 닿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방법이고요. 요쪽은 요쪽 왼쪽 요 방법이죠. 요걸 원에다 해볼까요? 요거니까 살짝 와서 바로 돌아서 이렇게 내리는 동작이죠. 자 와서 이렇게 가는 동작이나 이쪽으로 가는 동작이나 같죠. 여기까지는. 여기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이런 동작이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도는 동작, 이렇게 도는 동작, 요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동작, 똑같죠? 오른쪽으로 돈다, 내려온다. 이게 손바닥 손등이라 하면, 자 손등 손바닥 다시
손바닥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손등으로 내려온다. 다시 손등으로 내려오다가 손바닥으로 내려온다. 다시 손등으로 가다가 손바닥, 다시 손등으로 내려와서 손바닥, 다시 손바닥, 이쪽은 손등으로 내려온다. 자, 손바닥으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면이 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이 손등이 닿으면 한쪽은 손바닥 닿으면 돼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 면을 바꾸는 방법,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다가 응용을 하시면 절대로 중봉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봉이 잘 안 될 때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대개 안 될 때는 이렇게 그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한쪽은 메꿔놓고 끝이 위로 치우쳤어요. 끝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대서 이미 치우쳤어요. 한번 쓸 때 세워주는, 절을 해주는 이유, 한번 서주는 이유가 이 끝이 있는 쪽으로 허리를 돌려서 다시 멀리 내려놓으면 가운데 온다 그랬죠. 가운데 끌고 갑니다. 다시 그대로 끝을 밀어주면 돼요. 다시 내려가는 경우 팔꿈치 쳤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그 왼쪽에 있을 때는 한번 여기 대자마자 왼쪽이 됐을 때는 이때 서서 그쪽으로 허리를 돌려서 내려오면 가운데로 와요. 그래서 이게 3절로 가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또 입이끔 가는데 또 이쪽도 왼쪽이 있네요. 끝이. 그럴 때 대자마자 왼쪽에 있으면 살짝 그쪽으로 허리를 돌려서 멀리 내려놓으면 중봉 잡는다. 다음에 이쪽이 또 있겠죠? 이쪽도 반대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팔꿈치 쳤을 때 대개 끝이 아래 이쪽 왼쪽에 있어요. 그럼 대자마자 왼쪽에 있으면 바로 섰을 때 한번 서줄 때 그쪽으로 끝이 있는 쪽으로 허리를 돌려서 내려놓는다. 그럼 가운데 옵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봉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강경유지인데 별거 아니다. 그리고 면 바꿔주는 것만 공부하시면 전서의 점획은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오창석의 순택 허당기처럼 같은 글씨에 굵고 간 획이 있느냐, 또 같은 획 속에서도 이렇게 굵고 간음이 있느냐, 이런 변화를 피랍을 주어서 응용을 하시면 전서는 다 섭렵을 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알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까지 3번에 걸쳐서 전서체 점획, 점은 별로 없고 획을 중심으로 하되 붓의 면을 바꿔주는 운필법, 방향 전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 피랍을 줘서 붓을 세워주는 방법, 다시 한번 조금 정리 더 할까요? 자, 누르자마자 바로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엎어주는 여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시 끌고 가서 다시 시작하는 여기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자마자 바로 세게 눌러서 탁 눌러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엎어졌을 때 중봉이 안 되면 아까 중봉 알려드린 방법대로 중봉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서체 기본 점액의 운필법 이 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전서가 나올 때 다 이 필법을 이용하시면 안 배웠던 전서라 하더라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이 점을 아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서체에 돌아가서 예서체의 기본 점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필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